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길게는 10년까지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가상자산을 한 푼이라도 갖고 있다면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 심사도 받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보관 탱크와 정화 설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찰단은 앞선 회의에서 시찰 대상 설비와 기기별 점검 사항, 사전 준비가 필요한 자료 등을 일본 측에 제시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실용 위성도 함께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기상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내일 발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윤관석 의원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황사가 말썽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영남에는 오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측과의 기술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찰단은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보관 탱크와 오염수 내 방사성 정화 설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만나 기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전 현장을 점검하기 전 시찰 항목과 일본 측 준비 사항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찰 항목에 대한 컨펌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할 거고. 시찰단은 오염수 보관 탱크와 함께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로 이번 시찰단 점검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건지, 그 과정에서 쓰이는 각종 기기나 이런 부분들의 재원이나 사양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체크하고 확인을 해서 일본 측과의 기술 회의를 통해 세부 시찰 항목을 확정한 시찰단은 후쿠시마에서 본격적인 시찰 활동에 돌입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시찰단은 유구키 시찰단장을 포함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구키 시찰단장은 시찰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 이외에 다른 시찰 단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장 시찰 기간만이라도 시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시찰 활동이 단순히 일본 측의 설명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설명만 듣고 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은 건데 시찰 활동의 실효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검증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과도한 묻지마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투기에 명분만 주는 것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 첫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드 전자파와 광우병 사태처럼 괴담을 살포하며 비과학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철진한 죽창가와 광우병 시즌2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소환됐습니다. 당시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행태가 집권 시절에는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내로남불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진일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시료 채취도, 시찰단 명단도,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 시찰단이 일본의 방류에 명분만 세워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일본 언론은 이번 시찰단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산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 시찰단을 국회로 불러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제대로 따졌는지 보고받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는 26일 귀국하는 정부 시찰단이 어떤 검증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여야 공방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측 모두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G7 정상회의 성과 등을 공유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2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참석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관계부처 등의 후속 조치를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6일 동안 총 12차례 정상회담, 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만큼 국가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국정 운영 방향을 다시 다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추도식은 경남 김해시 봉하 생태문화공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추도식에는 권양수 교사, 아들 건호 씨, 그리고 딸 정연 씨가 유족 대표로 참석합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수 교사도 지난해에 이어 14기 추도식에도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조화를 보내고 애도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추모 화환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도 메시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고 이 수석을 통해 유족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넘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번째로 모였습니다.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 심의를 이어갔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면서 많은 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원을 더 넓히고 더 촘촘하게 하는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전세 피해 보증금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나 선순위 권리자보다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 막판 쟁점이었습니다. 2년 전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3,400만 원 받을 수 있던 것을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최대 4,800만 원까지 늘렸고 기준액을 넘는 피해자더라도 상응하는 액수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초과하는 대출금엔 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타협으로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애초에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로 정했던 특별법 적용 구제 대상에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으로 늘렸고 전세 사기 사건을 넘어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금융 지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도 연체정보 등록을 20년 유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 주택이 넘겨진 경매나 공매에 대한 수수료 공공부담도 5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실행을 점검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피해자에게 인색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피해자 단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더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별법에 무이자 대출이란 대책을 담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어 다시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드러난 공직자 재산 신고 등 이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한 푼이라도 갖고 있다면 자산을 공개토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 심사도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입법의 뜻을 모은 여야가 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거액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아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조차 남모르게 투자해온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한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전액 등록하는 걸로 공포 시행일을 6개월로 했어요. 그래서 12월 초쯤 될 겁니다. 시행일이. 김 의원을 둘러싼 입법 로비 의혹을 고려해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심사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잇따라 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 뽑힐 22대 의원뿐만 아니라 현역 21대 국회의원들도 당선 이후 가상자산을 한 푼이라도 가졌다면 심사받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런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존비소까지 다 등록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일부 법안들의 경우 이미 발의까지 해놓고도 국회가 가상화폐 투자의 일반화 등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여야가 후속 조치를 서두른 겁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제안한 게임업체의 가상화폐 로비 의혹 청문회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문제를 놓고도 여당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된 여당 의원들 문제도 따지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에 등 떠밀려 넉장 제소를 해놓고도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느니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물타기로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행사 갔던 전주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이런 거 다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됩니다. 왜 도대체 자기 눈은 안 가리고 남의 허물만 봅니까? 여야는 일단 이번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징계와 관련 청문회 여부 그리고 의원 전수조사를 둘러싼 이견들은 여전히 5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번엔 코인 예치와 교환 서비스 운영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인을 예치하면 토큰 등을 지급해주는 클레이 수합 서비스 운영사 오지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블록체인 트랜잭션 자료, 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코인을 공짜로 배포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던 의혹이 불거지자 김남국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에어드롭은 클레이 수합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클레이 수합 서비스를 통해 코인을 받은 것으로 현직 의원 신분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도 우선 김 의원이 코인을 실제로 클레이 수합에 예치했는지를 확인해서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무상 코인이 얼마나 되는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역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클레이 수합 서비스를 통해 위믹스 코인 상당수를 신생 코인과 교환했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코인인 만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연 이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서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최초 코인 투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게임 업계가 로비 대가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한 건 아닌지 등을 폭 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 의원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 소환 조사 시점 조율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의원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오전 10시쯤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밤 10시 반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윤 의원은 강내구 씨가 사실상 의원 돈봉투 전달의 책임자로 지목했다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수자로 지목이 된 20명에 가까운 현역 의원이 잇따라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성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을 실었던 지난 2번의 비행과는 달리 이번 발사에선 실용위성 8기도 함께 우주로 향할 예정인데요. 발사체로서 누리호가 제 기능을 증명해 보이는 사실상 첫 무대인 만큼 현장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누리호의 세 번째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 철통 보안 속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돼 있습니다. 발사 하루 전부터는 우주센터 주변 통제도 예고되면서 일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미 최종 점검과 조립을 마치고 발사대로 향하는 이동 차량에 몸을 실은 상황.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날씨입니다. 현재 이곳 나로 우주센터는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발사 전날부터는 날이 맑게 갤 예정이라 연구원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누리호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이동한 뒤 우주를 향해 기체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우주로 날아갈 채비에 돌입합니다. 벌써 세 번째 발사지만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실험 성격이었던 지난 2번의 발사와는 달리 이번 비행에는 실제 사용되는 위성이 8기나 탑재되는 터라 책임감은 오히려 더 막중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누리호를 계속 이제 발사를 하려면 이제 고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는 아직 그 이후에 고객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게 뭔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더 생겨난다는 거죠. 누리호와 함께 우주로 날아간 위성들은 앞으로 지상 관측이나 우주 방사능 연구 등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발사의 성공과 함께 누리호가 여러 손님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상업적 우주 수송 수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적 요인을 제외한 마지막 변수는 바로 날씨인데요. 누리호 발사의 변수가 될 날씨 조건은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리호가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 공간으로 솟아오릅니다. 300톤이 넘는 추진력으로 중력을 뿌리치기 때문에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풍과 번개는 발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평균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가 넘는 바람이 불면 발사가 중지됩니다. 돌풍이 발사체의 진로를 틀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경로에 번개가 나타나도 발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발사체를 구성하는 전기 부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가 임박하면 기상청에서 전문 예보관을 파견해 현장에 특화된 기상 예보를 내는 이유입니다. 예보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낙뢰, 바람, 구름 등에 대한 기상 요소에 대해 관측 및 예측 자료를 분석하여 현장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사가 가능한 기온 조건도 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인데 5월 하순 고흥군의 평균 기온은 18.8도, 최고 기온도 24.9도로 발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날씨 조건을 확인한 뒤에는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 요소입니다. 발사체가 이륙해 궤도에 진입한 뒤 지구를 한 바퀴 돌 때까지 우주정거장과 200k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발사체의 통신과 전자장비에 교란을 줄 수 있는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 기상도 면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려면 기술적인 완성도는 기본, 날씨의 허락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돌파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겐 문제를 풀라고 하고 본인은 골프채를 휘두르며 스윙 연습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사실상 방치된 거 아니냐며 분노하는데 교사는 연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차원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칠판 앞에 선 교사가 시선을 아래에 둔 채 한데 모은 두 손을 휘두릅니다.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골프채. 경기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50대 A 교사가 교실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골프와 관련해서 따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담임 교사는 인조잔디 매트와 골프백, 플라스틱 공도 교실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새학기 초부터 교사가 모둠 활동이나 문제풀이를 시킨 뒤 종종 골프 연습을 했다는 게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골프채가 칠판이나 사물함에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며 혹시라도 골프채에 맞을까 봐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호소합니다. 소리가 나면 너무 깜짝 놀래고 좀 무섭고 그러니까 휙휙 소리가 날 때 그때 좀 무서워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을 뒤늦게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1-2개월 전에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마 담임선생님이 교실에서 골프를 치셔. 그래서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이 설마.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랬고 그동안 아이들이 방치된 거잖아요. 처음엔 이런 사실을 부인하던 A 교사는 증거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교육하는 차원에서 수업 재료로 2-3번 활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학교 측도 A 교사는 참교사로 골프 스윙 역시 교육 목적이었다고 두둔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치과에서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남성의 목에서 이튿날 지름 1cm 크기의 철제 수술 도구가 튀어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폐로 넘어가지 않고 기침하면서 나왔으니 무슨 피해를 입은 거냐고 반문하고 있어 환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던 남성이 기침을 합니다. 통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침이 점점 심해져서 동료들은 하던 일을 멈출 정도입니다. 여보세요?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고 1cm 정도 되는 철제 물질이 돌연 남성의 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몸에 들어간 걸까 되짚어보니 의심스러운 건 딱 하나. 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 수술뿐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정도로 엄청 답답했었죠. 그걸 뱉어낼 때 이게 어떻게 나왔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혹시 뭐 목구멍이나 어디가 뭐 찢어진 게 아닐까, 어디 다친 게 아닐까.
병원에 항의하자 치과 의사도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뜨린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폐로 넘어가서 개복수를 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하죠.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인건비 등을 따지면 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갔다가 오히려 피해만 입었다는 환자. 병원이 이미 낸 400만 원에 3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수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환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비자원에도 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습니다. YTN은 해당 병원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병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상수도관 누수로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내려 퇴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물이 분수처럼 콸콸 뿜어져 나옵니다. 경사를 타고 빠르게 흘러내리면서 물줄기는 더 거세집니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 상수도관 누수로 인근 지역이 물바다가 된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추계예술대학교부터 이화여자대학교까지 주택과 상가 450여 곳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봇대 주변으로 물이 차오르고 도로 갈라짐 현상까지 보이자 주민들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버스가 터진 것처럼 온천 터진 것처럼 물이 많이 솟아서 올랐습니다. 전봇대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감전의 위험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싱크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는 보수를 위해 상수도관을 지상 가까이 옮기다가 빠른 유속 탓에 연결 부위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덩어리들이 떨어집니다. 와, 나 진짜 이거 아프겠는데 맞으면? 어제 저녁 7시부터 서울 송파구 등 동남권 일대에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쏟아진 우박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했습니다. 평소 드문 우박에 퇴근길 시민들은 깜짝 놀라 인근 상가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천둥 번개 번쩍거리다가 갑자기 비가 우르르 내리는 것처럼 보이더니 앞에 있는 자동차 위로 텅텅텅텅텅텅 거리면서 떨어졌어요. 다행히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우박이 내린 건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층에 머문 찬 공기가 원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미 공군이 북한의 지하시설 타격용으로 주목을 받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모배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가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2일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페이스북에 GBU-57 사진을 공개하며 성능 실험을 위해서 2개의 폭탄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워존이 처음 이 페이스북 사진을 보도한 뒤 미 공군의 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하루 만에 게시물도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폭탄에는 무게와 폭발물 종류 등을 나타내는 글자가 프린트돼 있었으며 게시물이 사라진 점으로 미뤄 의도치 않은 정보가 공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본토에서 현지 시간 22일 교전이 발생했다고 스푸트니크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벌인 군사작전이라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 그룹이 러시아 영토 그라이보론 지역에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폭격으로 인해 최소 3명이 다쳤으며 주거 건물 3채와 행정 건물이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반체제 단체 러시아 자유군단은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는 크렘린의 독재를 끝낼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윤재욱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나머지 양당이 협의할 사항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 회의 중에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닌 만큼 국회의장이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임대료 상한을 피하기 위해 소형 원룸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월세보다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꼼수 거래가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중개 앱에 올라온 서울 강남 원룸 시세입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가 18만 원으로 저렴한데 수도나 전기 사용료를 뺀 관리비가 무려 22만 원입니다. 임대인분이 지금 월세를 40만 원을 받기를 희망을 하시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월세 3번에 못 올리세요. 월세를 18만 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비로 등록을 하시는 거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집을 계약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금의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이 성행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50세대 미만 소형 원룸과 오피스텔도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항목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를 올릴 때 이전에는 관리비 15만 원으로 통칭했다면 이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을 각각 나눠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도 항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고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 일당이 가진 오피스텔은 960여 채로 피해액은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LH 전세 임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LH 전세 임대 입주 예정자 3명에게 서류 절차 등을 이유로 계약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며 3,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측과의 기술 회의를 통해 날짜별 현장 시찰 점검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구키 시찰단장은 비롯한 21명의 전문가 시찰단은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일본 외무성,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함께 기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회의에서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에 대한 설비 배치 및 개통 구성 현황,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 전반 등 현장 시찰이 필요한 대상 설비와 기기별 점검 사항을 일본 측에 제시했습니다. 시찰단은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알프스내 흡착탑 등 중요 설비는 물론 K4 탱크의 펌프 등 순환기기, 긴급 차단 밸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기재위에선 시찰단이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질의응답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시찰단에 가서 시찰을 했는데 이거 방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가정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시찰단이 어제 전문가로 구성해서 일본을 갔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 보니까 방류하면 안 되겠네. 그럼 시찰단이 방류할 수 없습니다. 방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겠냐고요. 그건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현역 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어제 검찰에 출석한 윤관석 의원이 12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윤 의원 측의 요청으로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는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검찰 조사 일정 공개를 꺼려오던 윤관석 의원은 결국 보름여 만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흘 전 검찰에 공개 출석한 이성만 의원에 이은 두 번째 현역 의원 조사입니다. 검찰은 두 의원 가운데 윤 의원의 혐의가 특히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당 인사들에게 9,400만 원이 뿌려진 데 관여한 건 마찬가지지만 특히 윤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지시한 데 이어 300만 원씩 나뉘어 담긴 돈봉투 20개를 직접 뿌리면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비상식적 기획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자금 전달을 뜻하는 듯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또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강 전 회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한 자금 전달만큼은 자신이 아닌 윤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검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 자금 전달 과정과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까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살포를 기획하고 전달한 혐의는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이 비슷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윤 의원 역할이 더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윤 의원 소환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당장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수자로 특정하고 있는 현역 의원 1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윤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 공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여군 간부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성희롱 노트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대 간부들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되레 신고자에게 노트를 삭제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병사 6명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여군 간부들을 성희롱하는 노트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트 이름은 계집 파일. 여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휴대전화번호와 직책 소속 등을 적어두고 외모 품평과 함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가해 병사들은 당직 때 근무자들로 컴퓨터에 다음 근무자를 위한 인수인계 노트를 만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간부들의 신상은 공군 내부망에서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해당 부대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즉각 조처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신고자에게 문제가 된 노트를 삭제하거나 잠금 처리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공군은 보고를 지연한 간부 3명을 징계 입건했습니다. 또 성희롱 노트를 작성했지만 전역한 병사 1명을 특정해 민간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군은 나머지 가해자들도 파악할 예정인데 가해 병사 모두 전역해 민간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낮 경기도 양주에 있는 군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20대 병사 1명이 총기 사고로 숨졌습니다. 숨진 병사는 자신의 K2 소총탄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영웅 등 유명 작품에 투자했던 자문사 대주주가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익금을 돌려받는 다단계 투자 사기,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으로 의심되는데 피해액이 1,000억대까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문화 콘텐츠 투자 자문사입니다. 영화 기생충과 영웅 등의 투자에 흥행 성과를 낸 곳으로 설립자이자 전 대표인 A씨가 지금도 지분 8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A씨가 재작년 새로 인수한 미등록 투자자문회사인 P사에서 자산가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이 P사와 A씨 계좌 사이에 대규모의 수상한 자금이 오간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재성이 좋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면 연 3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영화들이 크게 흥행했다는 점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실제로는 새로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는 다단계 금융사기,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새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주는 영업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비상장 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유동자금이 줄어들자 투자금을 대부분 날리고 일부는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20여 명, 확인된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합니다. 경찰은 P사가 폐업한 지난달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이 1,000억 원대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계좌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도심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에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 진천의 한 상가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조직폭력배 45살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과 도박 참가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카드게임장 형태의 이른바 텍사스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일반 홀덤펍과 달리 칩을 현금 등으로 교환해주고 수수료를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첫 국산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전 고흥 나로우주센터 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종합조립동에서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 약 1.8km 떨어진 제2발사대로 옮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대로 이송이 된 누리호는 기립 뒤에 기능 점검에 돌입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땅에서 교전이 벌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지만 러시아 반체제 단체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들판과 작은 건물이 있는 마을 한가운데 폭격을 맞은 듯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У нас сейчас срочные новости приходят из Бел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там идут поиски диверсионно-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группы ВСУ. 러시아 측은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를 입었고 여러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끊겼다며 대테러 작전을 선포하고 주민 대피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를 잃은 우크라이나군이 정치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공격을 나섰다며 강한 반격을 다짐했습니다. Когда в стране фактически идет война, а сегодня у нас спецоперация перешла в фазу войны, и уже не первый раз.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반체제 단체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크렘린궁의 독재를 끝낼 때라고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Такие же россияне, как и вы. Мы такие же люди, как и вы.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росли в мире и были свободными людьми. 지난 3월에도 또 다른 러시아 반체제 군사 조직이 러시아 본토에서 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무력 충돌이었다면서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고 전 세계를 돌며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군 다지기 성과를 강조합니다. До речі, сьогодні є важлива декларація від парламентської асамблеї НАТО, речі названі своїми іменами, чітке визнання геноцидом злочинів Росії проти нашої держави, чітке засудження.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인 지지 결집에 공을 들이며 대반격 준비를 맞춰가는 반면 본토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러시아는 갈수록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현지 시간 22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7,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메타의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해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스페인 동부에 있는 발렌시아 지방검찰은 중호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AFP 통신이 사법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스페인 정부 산하 스포츠위원회는 가해자를 식별하고 적절한 처벌을 제한하기 위한 이미지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위원회는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온 이들에게 1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와 이 벌금으로 한국 돈 570만 원을 부과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이 맺은 여러 업무 협약 중에 청정수소도 있습니다.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양희력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LNG 터미널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했다가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기지가 2026년 들어설 예정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고온 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를 포집해 제거한 연료를 블루수소 혹은 청정수소라 부릅니다. 가까운 거리에 LNG를 활용해 연간 25만 톤 청정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블루수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소기업 플러그 파워와 손잡고 국내에 1조 원을 들여 짓게 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연료 전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블루수소 생산뿐만 아니고 유통,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한 우리 도로서는 SKENS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 HD 한국조선해양은 매립지까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운송할 4만 세제곱미터급 대용량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합니다.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처리하는 산업의 각 과정이 이처럼 시동을 건 겁니다. 이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기간에 한국과 미국 기업들 사이에 투자 협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은 수소 기술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와 수소 혼합으로 작동하는 엔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세계 흐름에 발맞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게 정부 목표. 한미 양국 기업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청정수소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남부, 제주 곳곳에는 여전히 황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황사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26도 등으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 또한 심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5도, 대구는 11도, 울산은 13.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가 26도, 울산은 23도, 포항과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예년보다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